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하루 1시간 주식 투자로 0번 번다. 총정리 시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주식시장은 일반인 투자자들, 즉 개미 투자자들에게 공평한 게임의 룰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는 7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데이 트레이딩을 시도해 보았지만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단타의 위험성 내지 문제점이라면 계속해서 상승할 종목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주도 세력이라도 항상 원하는 주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므로 이는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식들의 과거 자취들을 살펴보면 모든 주식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에는 수익을 내지 않고서는 결코 팔지 않겠다는 미련한 방식을 내포한 것이다. 그리고 2007년 이후 난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면서부터 더디지만 연간 단위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시도를 버리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체득한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각자의 스타일에 부합하는 투자 방식을 찾아야 한다. 내가 보기에 주식 투자에서 정답이라는 것은 각자가 느끼는 힌트가 있을 것이다. 즉, 자기에게 맞는 성공 방정식을 고수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주식은 반드시 내려가고 오르기를 반복한다. 종목 선정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 투자의 70%는 단지 기다리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주식 투자는 때를 사고 파는 게임이라고 한다. 모든 주식은 주가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나온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이다. 그러나 여러 종목을 전부 사더라도 모두 때를 잘못 맞춰 팔면 단지 허물만 켜는 일일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종목에 투자할수록 집중은 분산되기 십상이고 수익을 향해 끈기 있게 효율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주식 투자에서 한 종목에 올인하라고 권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단지 내 투자 방식에 적합하고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름 최상의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현재까지도 한 종목에 올인하고 있다. 나의 투자 인생과 관련해서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식 투자는 기본기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으며 주식 투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는다. 또한 독자들보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나 정도만 하면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보장된 성공은 없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을 보장받는 시험처럼 좀 안다고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자본시장은 제로섬 게임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은 단연 으뜸이다. 시행착오로 다져지는 투자 노하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부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행착오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안고 있는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의 한계를 깨닫고 경쟁력 있는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자기만의 투자 방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주식 투자는 이러한 자신만의 투자 방식이 확실히 정립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개인 투자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법. 내가 말할 수 있는 노하우는 몇 개월, 상황에 따라서는 1년 넘도록 저가의 분할 매수를 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리스크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개인 투자자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주식이라고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 평가 시기가 문제일 뿐 당장 투자 성적이 초라하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투자 습관을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투자 성과에 대하여 충분히 논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시기가 왔을 때 평가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단기적인 평가를 미루고 기본기에 충실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자. 꾸준한 수익률을 만드는 노하우. 첫 번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도 괜찮다. 집중 투자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는 어렵다. 투자 방식은 개인의 성향과 열정, 신념과 철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서는 매사에 교과서적으로 생각하고 모범생처럼 행동해서는 한계가 있다. 너무 일반적인 이론을 모두 준수하려고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소문은 소문이고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 나는 대체로 장기 매수하다 보니 즉흥적인 소문이나 뉴스와는 무관하게 투자하는 편이다. 나는 사업 계획상의 성과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편이다. 악재에 사고 호재에 팔면 피곤해진다. 매번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피곤한 일이다. 하지만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악재와 호재를 예측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이다. 올바른 종목 선정과 기다림이 주식의 기본기. 올바른 종목 선정이란 재무적으로 3년 내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고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저렴해야 하며 대주주 지분율이 안정권에 있어야 하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성장주이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구조여야 한다. 투자자로서 기다림이란 분기, 단기, 연간 단위로 꾸준히 종목을 모니터링하면서 저가 내지 지속적인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매수도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한다. 안목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 위험관리 범위 내에서 위험을 불사할 수도 있어야 한다. 내가 말하는 위험이란 그래봐야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러 기법이나 방식들을 토대로 스트레스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각자의 투자 방정식을 찾으면 된다. 내가 어떤 방식에 가장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매력적인 수단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어찌할 것인지도 생각해보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소거하다 보니 나의 투자 방식은 적당히 매력적인 종목을 고르고 적절한 가격대에서 사고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매수 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사실상 주식 투자의 성공 요인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성장 가치형 투자.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따질 때에는 매출 실적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본다. 내가 생각하는 기업의 성장 가치란 수익 가치를 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성장 가치를 기대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분야에서 1등 기업이기를 바란다. 이는 시장 진입의 배타성은 물론이고 사실상 독과점 지위를 의미한다. 게다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20%를 넘어야 할 것이다. 내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 가치 투자자들은 회사 지분의 일부를 사서 회사를 소유한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비교적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가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마진으로 회사 주가와 실제 기업 가치의 괴리율이다. 괴리율이 클수록 안전마진도 크고 이를 가치 투자자들은 중요한 투자 기회로 본다. 나의 경우 온전한 형태의 가치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다.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버무려진 나만의 가치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다. 단지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만이 하나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크게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으로 나뉘는데, 질적 분석은 수치로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 경기, 산업 동향, 노사 문제, 정부의 경제 정책, 주식회사의 성장성, CEO의 능력, 수익성 등을 다각도로 따지는 것을 말한다. 양적 분석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통계 자료, 산업 자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의 수치로 표현되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 분석의 한계점. 첫째, 재무제표의 데이터는 적시성이 떨어진다.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총 1년에 4번밖에 발표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주가와 내재가치 차이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따로 움직일 수 있다. 셋째, 내재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이 상당히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주가를 예측하는 정통적인 방법인 기술적 분석.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전통적인 증권 분석 방법으로 과거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주가 변화의 추세를 발견해내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 과거의 경제 상황이나 고객의 심리 변화 등이 미래에도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점. 과거의 동일한 주가 양상을 놓고 어느 시점이 주가 변화의 시발점인가 하는 해석이 분석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의 변동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실정 활용법.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고 대략적인 매매 시기를 판단하며 여기에 기술적 분석을 가미하여 시장의 미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네, 위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위험의 발생 원인이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이란 시장 체제에 발생하는 외부적 위험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사회 정치적 환경 등의 거시적 변수가 있다. 비체계적 위험이란 시장 체제와 관계없이 개별적 내부적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일컫는다. 예컨대 빌딩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엘리베이터 등 각종 설비가 고장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체계적 위험은 불가항력으로 다가오는 위험이라 피할 수 없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인적인 처지에 따라 오는 위험이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직장인 투자자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체계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가 안정된 소득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주식 투자 이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장기 투자. 우리는 모든 위험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많은 판단과 결정을 해야만 하고 이로 인해 좋은 기회조차 놓치고 만다. 결국 주가 하락이라는 위험을 매번 회피하기보다는 묵묵히 버텨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나만의 장기 투자 전략. 내가 투자한 회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너무나 실망스럽다면 이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주가가 하락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괴롭혀 왔다면 이는 결국 반등이 머지않았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간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투자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파생금융상품이란 것을 접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면 기초자산이란 용어를 종종 듣게 된다. 여기서 기초자산이란 선물 또는 선도, 옵션 계약의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을 말하며 대상자산이라고도 한다.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파생상품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파생상품에 따라 기초상품, 기초증권, 기초주식, 기초지수, 기초통화 등이 있는데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파생상품은 옥수수, 쌀, 주식 등과 같은 현물에서 유래된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파생상품 수익의 기준이 되는 현물을 옵션이라고도 한다. 금, 은, 곡물 등 일반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옵션과 주식, 채권, 통화, 주가지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옵션으로 구분하며 특히 기초자산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인 경우를 대상증권이라고 한다. 주식 옵션의 기초자산은 옵션의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식이며 전환사채의 기초자산은 사채를 교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상품이 아닌 기초자산에 투자하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초자산인 주식을 사는 것은 위험자산을 사는 일이고 금융기관들이 파는 상품을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가 금융상품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실물자산은 아니지만 주식이 기초자산이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하여 기초자산이라는 믿음을 깨지 않을 만한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적절한 분할 매수와 무한대의 시간을 투자할 각오라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본질적으로 개발자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되고 판매된다. 적어도 이들 중 한두 개는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품들이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판촉될 뿐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잘 모를수록 판매자들은 유리할 것이다. 금융상품조차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내가 파생상품을 반길 이유가 없다. 파생상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잘 모르는 금융상품은 물론이고 본질을 벗어난 파생상품보다는 현물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예측이 맞아야 수익을 내도록 만든 상품들은 우리를 모두 호구로 보는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 나의 예측과 상관없이 반드시 수익을 주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법이다. 시간 제약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조건들이 뒤따르는 파생상품보다 실물처럼 인식할 수 있는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를 건의하기 위함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나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 주식 또한 부동산처럼 실물자산으로 인식한다면 장부 상품가 손실은 있을지언정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까지는 손실이 아니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만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분할 매수가 불가능하다. 당신이 자산가라면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면 된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또 다른 한 채를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에 나간다면 누구나 아파트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월세로 돌려놓고 버티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버티기는 실물 자산이 주식보다 월등히 쉽고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나는 자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둘 다 위험하다. 결국 안전하다는 것은 위험관리 능력에 따른 것이고 사람에 따라 누구에게는 주식이, 누구에게는 부동산이 안전할 수도 있다. 부동산 투자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면 나 또한 부동산 투자를 권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이미 주식 투자에서 더 안전함을 느끼는 투자자가 되어버렸다. 회계 공부 크게 필요 없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의 의존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정보의 비대칭성과도 일맥상통한다. 회계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나는 지금까지 회계 용어와 개념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파악해 오고 있다. 주식 투자에서 알아야 할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재무상태표. 예전에는 이를 대차 대조표라고 했다. 왼쪽 차변에는 자산을,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입하고 이를 대조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이 자기 자본이고 바로 순자산이라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자산주, 저 PBR주에 투자할 때 보는 부분이다. 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자 회사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예상하고 투자했을 경우다. 이때는 최대 단기 순손실액이 3년 연속 지속되더라도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야 한다.
사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재무상태표를 보는 이유는 충분하다. 손익계산서. 회계 자체보다는 사업 내용과 영업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러한 결과로서 미래의 실적이 반영된 미래의 손익계산서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설 때 주식 투자자로서 올인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 자체보다는 사업 내용과 영업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러한 결과로서 미래의 실적이 반영된 미래의 손익계산서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설 때 주식 투자자로서 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주식 투자에서 회계 공부가 필수는 아니다. 보통은 재무 하이라이트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한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다. 그러므로 회계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회사의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매출액이나 이익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잘 추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실적이 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시점에 기업 실적을 예상하고 그 가치를 사는 것이다. 이는 손익계산에 반영되고 다시 재무상태표로 이동한다. 회계사들이 주식 투자에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회계는 상식 수준이면 충분하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를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오히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계상 전문 지식이 필요할 일이 없어야 한다. 주식 투자자가 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정도의 회사에 투자하는 거라면 이는 고도의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그냥 잡주에 투기하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회계 실무를 다룰 때 직원으로 취업할 것이 아니라면 실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개념 파악이면 충분할 것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니 자연스레 가치 투자가 시작되었다. 주식 투자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났던 것은 나는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주식시장의 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단지 몇 종목만 상대해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수시로 너무 많은 종목들을 상대하면서 알려고 한다. 주식시장은 나와 같은 일반 투자자가 그 속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애널리스트조차 소속 분야에서 그들의 입장에 따라 필요한 측면만 예측할 뿐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돈을 번다는 생각부터 일부 버려야 한다. 몰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뭔가를 알고 투자한다는 것은 예측을 전제로 투자한다는 것이고, 이는 예측이 틀릴 때마다 손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갈 길만 나아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사실 주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 또한 주가의 속성이니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여유 있는 투자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변동성을 활용할 줄 아는 입장에서 서게 되고 변동성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주식 투자에서 아는 것이 부족하므로 나의 예측은 항상 빗나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 투자에서 수익만큼 양보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핵심은 아주 간단하다. 주가라는 것은 오르지 않는다면 기간이나 가격 조정을 거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려도 좋고 오르면 더욱 좋은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이 승자의 방식이다. 하지만 나의 투자 방식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잣돈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 성공, 로또나 다름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증식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기 자본이나 타인 자본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말란 말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슈퍼개미나 덕망 있는 사업가들, 그리고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자들은 모두 빚을 내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빚이라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절대로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주식 투자가 쉬워진다. 사람이 원하는 일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두 가지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한때 좋은 직장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주식 투자에서 버티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부모의 자산이나 영향력 또는 특출난 재능 등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좋은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먼저 한 이후에 투자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믿는 구석이 하나라도 없다면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초라한 인생을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직장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주식 투자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모든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직장, 즉 좋은 일자리인 것이다. 10%를 목표 수익률로 삼자. 13월에 월급으로 돌아온다. 부업 투자자가 전업 투자자보다 심리전에 뛰어나다. 주식 투자는 일종의 심리전이다. 심리전이라 하는 이유는 투자자의 주식 매매 심리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개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커다란 공포감에 휩싸인다. 공포의 강도는 여유 자금 대비 투자 금액이 클수록 강하다. 더욱이 생활비를 주식 투자 수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전업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압박감은 더욱 무서운 공포로 다가올 것이다. 공포심은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라는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순간 망각하게 만든다. 그러고는 공포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들고 있던 주식을 투매하도록 유혹한다. 이른바 손절매이다. 여유가 없으면 지는 것이다. 이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상식이다. 투자자 본인의 투자 여건과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것 또한 주식 투자자가 가져야 할 능력 중의 하나이다.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는 이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업 투자자들이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장기 투자를 행하는 부업 투자자가 되라. 당초 종목 선정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장기 투자자들에게 주가 하락은 기회로 작용할 뿐이다. 단기 투자자들은 주식을 수시로 팔아야 하는 반면 장기 투자자는 원치 않는 시점에는 결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차이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원치 않는 시점이라도 팔아야 한다면 단기 투자이고 원치 않는 시점에서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면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 직장.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 번째가 직장이고 그 다음이 주식 투자이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잦은 매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잦은 매매는 잦은 손실의 반복을 의미할 뿐이다. 매일 시장을 들여다 보더라도 매일 매매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직장이라는 여건만큼 안성맞춤인 것은 없다. 투자 자산이 10억 원은 넘어서야 비로소 자유인의 삶에 도전해 볼만하다. 그 정도는 되고 난 후 연 10%를 목표 수익률로 하면 매년 1억에서 2억 원은 벌 수 있다. 이런 경지까지 오른다면 그때는 직장인이 아닌 또 다른 도전장도 내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착실히 일을 해야 한다. 일기예보 보듯이 주식을 공부하자. 일반인의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틈틈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충분하다. 물론 수시로 많은 기사를 읽어야 하고 증권사 리포트도 찾아보아야 한다. 굳이 시간을 언급하자면 하루 1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일기예보처럼 이를 5년, 10년 꾸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를 읽는 목적 정도는 확실히 정해두는 게 좋다. 나는 기사를 읽을 때 다음번 장기 투자 종목은 뭐가 좋을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보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순환 국면이 어떠한지, 성장산업은 어떤 것들이 이슈화되고 가시화될 것인지 등 거시적인 부분에서부터 개별적인 종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접하지만 나의 관심사를 충족하는 기사들이 많지 않다 보니 대체로 보유 종목의 주가나 한 번씩 모니터링하고 확인한다. 시행착오를 겪되 반복하지는 말자. 주식 투자에서 초보자라면 정말 마음대로 투자해봐도 좋다. 단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기존의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하나씩 이끌어내다 보면 주식 투자는 하루 1시간만 할애해도 괜찮을 수 있다. 본업에 매진하고 주식은 가끔씩 들여다보자. 내가 하루 중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하는 일은 대체로 보유 종목 주가를 확인하고 관련 업종의 기사를 읽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의 나는 직접적인 주식 투자 정보보다는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그리고 보유 종목의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릴 뿐이다.
행간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진짜 뉴스를 읽는 법이다. 세상에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뉴스는 거의 없다. 다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알려주는 뉴스들을 관심 있게 탐독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남들보다 돈 벌 기회를 포착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자산을 잘 지키는 데 유익한 뉴스들도 있다. 다만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사실들은 그 시점에 이슈화되는 것들이기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적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일시적인 것들도 있고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것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뉴스나 소문에 따라 즉흥적으로 투자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는 나의 투자 방식 때문인데 투자를 시작하면 최소 몇 달이나 1, 2년 동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히 멀리 내다보는 뉴스만이 내게 영향을 주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생활 패턴이나 소비 성향이 바뀌는 것과 같은 기조적인 소식들,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제약산업이 바이오 약품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간다거나 하는 거시적인 뉴스에만 관심이 있다.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체계적 위험, 뉴스를 꾸준히 접하다 보면 다들 망각해가고 있는 거시적인 위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본시장은 이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라서 체계적 위험이 도래하기 전에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뉴스에는 돈을 불릴 수 있는 뉴스도 있지만 이처럼 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뉴스도 있다. 종목 선정의 원칙은 사람마다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인을 통해, 책을 통해 종목 선정의 원칙을 찾고 있다. 이제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종목 선정의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내 의견도 말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유동성이 풍부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수익이 나는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이보다 훨씬 중요한 기준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 PBR을 통해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평가하라. 하지만 나는 PBR을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나 성장 가능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바라보고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는 리스크 차원에서만 확인한다. 세 번째, 차트 우량주 중에서 종목을 선정하라. 이미 만들어진 정배열 차트는 대체로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패턴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후행성이고 미래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미끼를 만들어 놓고 물량을 떠넘기려는 매도 세력이 도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각종 속임수와 트릭이 난무하는 곳이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차트 우량주를 매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에서 선정한다. 실적 대비 주가는 모든 종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업 가치를 측정해 적정 주가를 추정하는 밸류에이션이 하나의 가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실적 대비 저평가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네 가지 외에도 종목을 선정하는 일반적 기준들은 많이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우량한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드시 수익이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투자자 자신의 종목 선정의 원칙과 매매 방식이 보다 확실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추천하는 종목 선정의 원칙들. 첫 번째, 오랜 시간 하락하거나 장기간 횡보해서 소외된 종목을 찾자. 주가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시기라고 판단될 때 이를 주워 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거쳐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선호하는 주식은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할 조짐이 보이는 역배열의 마지막이다. 다시 말해서 정배열 초기 직전에 해당하는 종목이다. 이를 기술적 분석으로 설명하면 보통의 트레이더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보다 선침해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도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데 이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기에 사고 싶기 때문이다. 둘째, 회사의 사업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기를 파악하자. 일단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어떤 기업인가 정도만 살펴보면 된다.
추후에 다른 제반 요건들이 충족한다면 최근 3년에서 5년간의 관련 공시나 뉴스를 통해서 더 자세히 뒤져볼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재무요약을 샅샅이 살펴본다. 손익계산서는 동종 업계의 특성이나 회사 규모 또는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해서 사업 내용이 비슷한 회사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각각의 크기와 이익률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투자 종목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종목들을 비교 분석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에서는 연간 흐름이 중요하다. 대체로 과거 3년, 미래 3년이면 족할 것이다. 연도별 증감 상태를 통해서 사업의 호전이나 개선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통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고평가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적정성도 따져봐야 한다. 고평가라 판단된다면 회사의 성장률을 반영해서 목표 시점의 시가총액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는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사실상 투자 종목을 판단할지 말지는 주로 이 부분을 참조한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보니 요즘에는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 등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이 예측해 놓은 추정치를 확보할 수도 있다. 결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목표가를 정해놓고 기다릴 수 있는 희망찬 근거는 바로 미래 실적을 반영한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는 핵심 요건은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동안 지독한 불황이 시작되어서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재무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을 만큼 순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통상적으로 내가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1년에서 2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매수할 각오를 다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정한 기간이다. 참고하자면 벤저민 그레이엄의 주식 보유 기간은 2년에서 3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투자한 종목은 대략 그 정도의 기간이면 거의 제 가격을 반영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3년이라는 기간이면 대체로 무난할 것 같다. 그리고 3년 연속 자본을 까먹어도 별탈 없을 정도의 회사의 순자산이 충분하면 된다. 순자산을 따져보는 일은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네 번째, 주요 주주 현황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 안정성을 확인하라. 보스의 역량과 의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을 확인하고 직원수를 확인해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안정되어 있고 그들의 경영 활동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밝게 느껴지는 회사일수록 투자자의 미래도 밝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다면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투자해도 좋다. 또한 종업원의 수를 통해서 회사의 규모와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네 가지만 알면 직장인도 성공적인 종목 선정 가능. 대체로 이 네 가지 정도가 충족되는 종목을 나는 괜찮은 투자 종목이라고 본다. 나는 주식 투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에 시황 전반이나 업종별 분석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일반적인 뉴스거리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유행의 변화에도 관심이 없다 보니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성격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사실 경기 자체와 무관하게 꾸준히 상승하는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을 뿐이다. 이런 꿈의 종목들은 예전부터 무수히 많았으나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남들이 모두 알 때 비로소 나도 알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주식들은 단지 투자자의 로망으로만 남아있고 현실에서는 그럭저럭 수익을 내는 주식을 열심히 찾을 뿐이다. 내일 올인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반드시 수익이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자 결심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장 가치가 보이는 종목에 시간 투자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에게나 그럴싸하게 들리는 가치 투자를 하기보다는 매년 수익이 나는 주식 투자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 한두 종목에 올인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저가의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상당한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분산해서 투자할수록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사라진다. 투자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한두 종목에 장기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훨씬 월등한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한두 종목이 주는 작은 시세에도 직장인들 연봉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직장인 투자자는 저가 분할 매수를 통한 올인 투자가 유리하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는 맹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종목을 선정한 이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다 보면 머지않아 손절에 노출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이러한 손절매는 바로 주도 세력들이 원하는 결과이다. 만약 분산 투자를 하면서도 지속해서 분할 매수할 여력이 충분하다면 분산 투자를 해도 좋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이런 투자 방식은 비록 재미는 없으나 수익 내기에는 대단히 좋은 방식이다. 물론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조차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고 본업에 신경 써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나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성장주와 가치주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가치주는 어느 정도 성장이 다 됐다고 보는 종목들인 반면 성장주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성장주는 결국 가치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주이면서 향후에는 실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치주를 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래 실적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었으나 미래의 실적을 예측한다는 것은 기다려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놓고 끝이 아니다. 끊임없이 추적하고 관찰하라. 속성으로 보는 기업 가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시가총액으로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없다. 따라서 미래 실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추적하고 관찰할 수밖에 없다. 성장주는 가치주보다 EPS는 낮지만 펀은 높다. 당장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싶다면 가치주를 사는 게 맞다. 하지만 현재에는 고평가라 할지라도 미래의 성장 가치를 원한다면 성장주를 사면 된다. 가치주는 인기가 없어서 저평가되고 있지만 성장주는 고평가에 가깝다. 하지만 나는 저평가된 가치주보다 매출 실적이 성장하는 성장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가치주는 다른 이들이 현재의 저평가를 해소해야 시세 차익을 발생하지만 성장주는 자체의 성장성으로 현재의 고평가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투자자의 몫이지만 같은 기다림이라도 성장을 즐기는 기다림이 더 좋아 보인다. 관심 종목이 보유 종목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기업 가치는 반드시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 비록 더디더라도 좋으니 이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는 성장 가치나 실적 가치, 기타 무형의 가치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업의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반드시 나아져야 한다. 두 번째, 주가는 지금보다 떨어지기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 주가는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고 하방 경직을 확인했어야 한다. 내가 매수하는 주식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뚝심이 필요하다. 사실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할 자신이 없는 종목은 애초에 진입하지 않았어야 한다. 종목 선정만 잘해도 반이다. 단순히 관심이 가는 종목보다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보유 종목을 선택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분할 매수할 수 있어야 한다.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가 나을 수도 있다. 확률상 대부분 주가는 상승보다는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영업활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단지 주가만 하락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분할 매수에는 예약 매수가 정답이다. 완벽한 저가 매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일정 기간 동안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매달 예약 주문을 걸어놓는 것이 최고의 매수 방법이다. 매도 타이밍은 주식 투자자의 최대의 고민이다. 매도 타이밍 모델이란 것은 회수 전략 차원에서 투자자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는 것이지 정답이란 없다. 성공 투자를 복귀해서 이를 반복하자.
중요한 것은 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 투자를 복귀함으로써 이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패 투자보다는 성공 투자의 경험을 복귀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하루 1시간 주식 투자로 연봉 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